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12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예술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영국 경제가 작년 4분기에 0% 성장함으로써 리세션을 겨우 모면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12월에는 계속되는 스트라이크로 인해 국내 생산이 0.5% 감소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챗 GPT와 관련한 기본 원리, 그 챗봇의 진화, 현황 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년 인상 계획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술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K economy avoids recession but not out of woods. BBC 뉴스 보시죠. 영국 경제가 작년 4분기에 0% 성장하였습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하였기 때문에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면 리세션인데 0% 성장함으로써 리세션을 면하게 된 거죠. 특히 영국 경제는 작년 12월에 스트라이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0.5%나 감소하였습니다. 영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은 첫째 물가고로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도 둔화되었으며 무역 적자가 에너지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철도, 우편 파업 등 파업이 계속되었죠. 오른쪽 그래프는 영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재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1% 역성장한 이래 2분기에 6.5%까지 성장률이 높아졌다가 이후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가 근저에는 탄력성이 있으나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고요. 영란은행은 작년 일찍부터 올해 단기적인 약한 리세션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였죠. 물가가 아직 높기 때문에 물가 억제를 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예상이고요. 영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전전주 목요일에 50bp 인상해서 4%입니다. 12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40년 이래 최고입니다. 영국 경제 GDP는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해서 지금 0.8% 감소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다른 G7 국가들은 2019년 GDP에서 다 플러스, 미국의 경우 5% 이상 이렇게 플러스 성장했는데 영국만 마이너스 0.8% 상태죠. 올해 2023년 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약한 리세션을 예상하는 게 다수고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 예측보다는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호전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근거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리세션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3주 전에 나온 IMF의 세계경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는 영국 경제가 올해 0.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죠. 참고로 영국은 지난 6년간에 5명의 수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 리시 수낙 수상이 맨 오른쪽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수상되기 전에 4명의 수상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치도 혼란스러웠죠. 석양을 배경으로 쓰이는 런던 브릿지가 좀 우중충해 보이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작년 12월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챗 GPT에 관하여 그 기본 원리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챗봇을 말합니다. 챗봇은 채팅 로봇의 준말인데 말을 주고받는 대화하는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훈련된 변환기라는 뜻입니다. 챗 GPT는 스타트업인 오픈AI사가 개발하였는데 여기에 오픈AI사는 2015년에
샘 엘트만과 앨런 머스크 등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사 등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여기 오픈 AI 창업에도 관여했다니 대단하죠. 작년 12월에 챗 GPT의 개량형인 챗 GPT 3.5를 출시하였습니다. 출시 닷새 만에 이용자가 500만 명으로 올라갔더니 현재는 이용자가 2,500만 내지 3천만 명입니다. 챗봇의 기본 원리는 사용자가 문자 또는 음성으로 입력하면 챗봇이 이를 이해 분석하고 인간처럼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챗봇은 미리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 저장했다가 사용자가 문자로 입력하면 이를 미리 훈련된 방식으로 이해 분석해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문자를 언어로 이해하고 언어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언어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에 챗 GPT가 들어가는 거죠. 챗 GPT의 경우 1750여 개의 그 파라메타 변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파라메타 매개 변수 수가 많을수록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죠. 2010년 전후에 나왔던 챗봇은 기존의 일반 검색 엔진과 비슷하게 키워드에 대한 단순한 답변에 그쳤죠. 요즘 병원이나 길거리 백화점 등에 나와 있는 로봇이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2015년 이후에 나오는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좀 딥러닝 기술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대화식으로 제공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죠. 챗봇에는 5개의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챗봇의 성능이 나아지는 거죠. 기술 내용이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챗봇이 진화함에 따라서 챗봇의 그 사용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각종 안내, 쇼핑, 예약, 행사 진행, 법률 상담, 문장 짓기 등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간의 두뇌 활동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이 챗봇 사업은 ICT 업계의 신사업 돌파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ICT 업계가 최근 그 클라우드 사업 수익성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챗봇 사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은 사실 그 대화형 AI 게임의 선두주자였죠. 현재 바드 AI 사업을 챗봇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구글보다는 늦게 진출했지만은 챗 GPT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사에 10억 불을 투자하고 그리고 총 1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챗 GPT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동사의 그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사용하고 오피스 365에도 연결하였습니다. 챗 GPT 사업의 유량 고지를 점령했다고 해야겠죠. 페이스북도 챗봇 사업에 진출했지만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진전이 늦은 편입니다.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챗봇 사업과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구글의 경우 자사 내의 그 조직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 그 바드 사업 시연 실패로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사고가 났죠. 이에 반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사와 아주어사 그리고 엔비디아 등과 연합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사업을 시연한 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죠.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구글의 엔진 시장 점유율을 일부 뺏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 3.5는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 연초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챗봇 관련 논제가 가장 인기였다고 하네요. 챗 GPT 3.5는 작년 12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이용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1억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1억 명 이용 기록은 틱톡의 경우에 9개월이 소요되었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2.5년이 걸렸다는데 한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으니 대단하죠.
지난 2월 4일에는 하루에 2,500만 명이 방문하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던 바와 같이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죠. 챗 GPT의 인기 이유는 첫째,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오픈 AI사의 웹페이지인 openai.com에서 누구든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요.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졌거나 구글 계정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바로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숙제라든가 법적 처리 등 이용자의 관심이 많은 실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고, 출시 시기가 팬데믹 완화 시기에 만난 창조적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챗 GPT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답변의 부정확성 문제입니다. 제가 이용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답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금 필요 없는 답변이 있는 게 보이고, 한글로도 질문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나옵니다. 한글 질문에 대한 영어 답변이 조금 엉뚱한 데가 있더군요. 현재 챗 GPT에 들어가 있는 입력 데이터도 2021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는 아직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게 많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한계, 이용자 질문의 불명확성 등이 부정확한 답변의 원인이 되겠죠. 진짜 인간의 두뇌와 같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향한 과정이라고 봐야죠. 챗 GPT의 또 다른 문제점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입니다. 기존에 내가 했던 질문 내용,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더군요. 그리고 논문 작성을 부탁하거나 답안지 커닝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 챗 GPT 사용 금지령이 내렸다고 하네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챗봇 사업 진행 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프랑스 내에서 지금 정년 인상 반대를 하는 시위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크론 정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62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연금 재원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와 사회단체 등은 올 연초부터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1월 19일, 1월 31일, 2월 11일 어제요. 그리고 2월 16일에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하게 되면 매년 177억 유로의 그 연금 재원이 추가 조달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2027년경에 연금 지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고 합니다. 노조는 정년 연장 대신에 부자 추가 과세, 그리고 고용주 추가 부담, 그리고 여유 있는 연금에서 출연해 줄 것을 희망하는군요. 그런데 이러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개인 소득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높죠. 경제가 좋지 않은데 고용주 추가 부담도 어렵고요. 참고로 한국의 그 개인 소득세율도 최고 45%가 되었죠. 문 정부 때 38%에서 40, 42, 45%로 올랐죠. 한국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한국의 젊은 노인들 62세에서 72세까지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줘서 연금 수입도 늘리고 노인 소득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을 넘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그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일부 기술 기업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주에 다우는 0.1% 하락, S&P는 1.1% 하락, 나스닥은 2.14% 하락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금리 인상 전망으로 수익률이 계속 조금씩 올랐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이 3.74%까지 올랐네요.
이전물은 더 많이 올라서 4.53%가 되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동향 등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도 많습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6월 이래 월 중 최고 상승폭이 됩니다. 도매 물가도 1월 중에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래 물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다가 지난 1월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크게 됐군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1월 중에 1.6%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지수의 재상승 그리고 연준 인사 강성 발언 계속 등이 다음 주 시장에 부담이 되겠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예술에 관한 오늘의 명언들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윈스턴 처칠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아시다시피 그는 영국의 걸출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영국 수상을 2번이나 했는데요. 특히 1940년부터 45년까지 수상을 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1951년부터 55년까지 재차 수상에 취임해서 영국을 잘 리드했죠. 그런데 그가 문학 작가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활동한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가로서 수많은 명연설, 기고문,
그리고 역사소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1953년 수상 재임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전기를 써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오명을 벗겨낸 것도 유명하죠. 그는 또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500여 작품을 남겼습니다. 초기에는 가명으로 출품해서 수상을 했다 하네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철로 옆이나 높은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가 관여했던 얄타 회담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에 흑해연안 러시아의 얄타에서 미영 러시아 정상들이 유엔 설립, 국경선 결정, 그리고 전쟁 배상금, 러시아의 대일전 추가 참여 등을 합의한 회의입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 신탁 통치가 거론되었는데 이게 결국 남북 분단의 시발점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처칠의 그림과 관련한 한 여담을 전해드리죠. 여기 보이는 이 풍경화는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소장하다가 2021년 3월에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전가의 3배인 1200만불에 팔렸다고 하네요.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프리카에서 회담할 때 그린 그림으로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생일 선물로 줬었는데 이게 우유곡절 끝에 안젤리나 졸리에게 넘어간 거죠. 2차 대전 영웅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처칠의 명성이 경매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군요.